오늘은 선생님과 간염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법적 간염병이죠. 1급에서 4급까지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의됐죠. 자, 1급과 2급과 3급과 4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키워드로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물론 1급이 17종인가요? 17종, 2종이 20종, 3종이 26종, 4급이 23종이죠. 다시 말할게요. 1급, 2급, 3급, 4급이죠. 1급이 17종, 2급이 20종, 3급이 26종, 4급이 23종이고요. 우리 페이지로는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그리고 질환은 오늘 1급 질환만 할 거거든요. 1급 질환은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급 간염병은 뭐죠? 생치집이죠. 생치집. 무슨 집? 생치집. 생물테러 간염병, 치명률이 높은 간염병, 집단 우려가 큰 간염병이죠. 그래서 간염이 유행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언제 신고하죠? 즉시, 키워드는 즉시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되죠. 자, 음압격리 필요하죠? 가장 높은 수준의 격리가 음압격리예요. 음압격리 선생님 말했죠. 병실에 압력이 낮아서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압력이 높은 외부의 공기는 들어오나 음압격실 병동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가 않죠. 앞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1급 간염병은 호흡기를 통한 간염병이 많죠. 그러니까 격리된 병실 안에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겠죠. 2급 간염병입니다.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격리가 필요 있다, 없다? 격리가 필요하죠. 자, 24시간을 신고하는 이유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3급 감염병입니다. 3급 감염병 키워드는 계속 감시가 필요해요. 계속 감시가 필요하고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면 되죠. 그리고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급 감염병은요, 표본 감시 활동에 필요한 감염병이죠. 자, 표본 감시 활동 필요한 간염병인데 1급, 2급, 3급은 제외한다. 7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1급, 2급, 3급, 4급 간염병의 종류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공통적 특징이 있거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질병명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볼까요? 1급 간염병은 바이러스 출혈이 있죠. 바이러스 출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도 거의 없죠.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창부터 볼게요. 두창. 자, 두창 바이러스도 95페이지 페이지도 책을 보시면 두창 바이러스 그림이 있죠. 자, 두창 바이러스도 시험에 잘 안 나왔죠. 지금까지. 왜냐면 왜 안 나왔죠? 여러분은 언제쯤 태어나셨나요? 선생님은 1981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1979년 어때요? 1979년 종식됐어요. 간염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병이 끝났고 종식이 됐는데 시험 문제 나올 일도 없겠죠? 그 간염병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겠죠. 종식이 됐으니까. 그러나 두창 바이러스가 생체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그죠? 두창 바이러스를 뿌리면 임의로 뿌리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죠. 사망률이 높고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두창 바이러스가 시험의 난이도가 나오는 기준은 조금 낮습니다. 높지 않죠? 그래서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는 홍역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A급, A급이죠. 두창 바이러스는 무슨 급 정도 된다? 그럼 C급 정도 됐어, C급. 중요도가 C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망률하고 전염률이 높죠. 균은 그냥 두창 바이러스 간염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포, 농포, 갑피, 흉터가 생긴다. 수포가 생기는 건 뭐죠? 수포? 수포는 혈관 투과성이거든요. 우리 혈관이 되면 혈관에 우리 간질익들이나 우리 체액이 투과되면 안 되는데 투과돼서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균에 의해서. 그러면 빨갛게 발진이 일어났고 발진 다음에 이 발진이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의 혈관에 있는 혈관으로 모세혈관이 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포가 생겼죠. 근데 그 수포가 생겼다가 그 수포 안에 뭐가요? 농이 차요. 농이 찬 다음에 마르면서 치유가 되는 건데 마른 건 뭐예요? 말라서 껍질이죠. 가피가 생긴 거죠. 우리 흉터가 생겼을 때 연고 같은 거 많이 바르고 나면 치료될 때 딱지가 지잖아요. 그걸 우리 가피라고 하거든요. 가피가 생겨서 떨어지면서 가는 흉터가 남는. 자, 두탕은 그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진단은 배양 검사를 하든지 피 검사하는 거, 혈당 검사에서 면역 글로불이 상승되면 진단이 가능하고요. 공기 전파죠.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공기 전파로 생각하시면 되고, 호흡기나 그다음에 수포 생겼죠. 수포액이 침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직접 전파도 가능하죠. 그죠? 보존적 치료다, 대증 치료다 같은 말이거든요. 호흡기 입원 치료를 하는 건데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는 치료. 우리 그를 보존적 치료,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패스트입니다. 3번 패스트. 패스트도 가볍게 보셔도 되는 질환이긴 하죠. 자, 패스트를 흑사병이라고 동일하게 쓰기도 해요. 자, 패스트는 패스트균 간염인데, 그죠?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써요. 그죠? 패스트 때문에 전 유럽 인구가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사망하는 사태가 있긴 했죠. 그러면서 패스트가 유행해지긴 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었죠. 자, 패스트는 야생 동물에 의해서 간염이 되고요. 그래서 구서 작업이 뭐죠? 구서 작업. 쥐 잡는 작업이에요. 쥐를 잡는 작업을 하면서 패스트를 유럽에서 줄이고자 했어요. 자, 패스트는 예방접종도 가능하고 격리해야 되고 항생제 치료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난다? 호흡기 증상을 나타나죠. 물론 피부에 반응도 나타나겠지만 기침, 호흡기, 폐렴, 발열. 우리 1급 간염병은 공통적으로 열이 난다? 호흡기 간염이 특징이다? 그런 공통적 특징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요. 패스트, 흑사병. 자, 패스트 간염이 발열성, 열이 나고 인수공통 간염이라, 인수공통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을 인수공통 질환이라고 해요. 동물, 야생 동물로 인해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이다 해서 인수공통 질환이다. 앞으로 계속 인수공통 질환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이 동물로부터 전염됐구나, 감염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패스트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패스트 키워드는 패스트 기운, 인수공통 질환이다. 집요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흑사병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다량 사망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정도 나오면 패스트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패스트도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한 C급 정도 되죠. C급.
중요한 질환은 아니지만 예전에 유럽에서는 많이 사망사태를 일으켰지만 지금 쥐벼룩이 막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태는 없기 때문에 심각도가 좀 떨어지죠. 심각도가 떨어지고 발병률이 떨어지면 우리 교과서적인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자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때요? 관심이 좀 멀어지죠. 그래서 한 C급 정도 되겠습니다. 탄저로 갈게요. 탄저. 우리 페이지 96페이지고요. 탄저의 키워드는요. 토양입니다. 토양. 우리가 암기할 건 탄저병은 토양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토양에 탄저균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살면서 토양에서 돌아다니면서 탄저균이 감염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감염된 동물들이 또 인체에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탄저균은 아포가 있거든요. 아포는 뭐죠? 아포는 쉽게 말하면 세균의 종류인데 세균보다 더 독하죠. 그죠? 아포가 세균보다 더 독한 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흡입되거나 유입되거나 섭취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병원성 질환이 걸리는 걸 우리는 아포라고 해요. 세균보다는 조금 더 독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아포를 흡입했거나 섭취했거나 상처 등으로 해서 유입됐거나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토양에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가는 질환이다. 키워드. 소, 말, 양 등 가축에 의한 급성 폐혈증이다. 소, 말, 양 등의 급성 폐혈증이 어디서 왔어요? 토양에서. 토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소, 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소, 말, 양이 인체에게 오는 기전. 우리는 탄저라고 합니다. 탄저요. 열성이니까 뭐요? 열이 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동물들 이 탄저균 토양에서 탄저균이 생겼는데 두 번째 이 동물이 여기에요. 동물들이 직접 접촉했어요. 도살 동물들을 이렇게 돼지들을 잡아먹는다든지 그죠? 도살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 털, 뼈, 양모들이 이 탄저균에 오염된 거죠. 어디서? 토양에서. 그죠? 탄저도 그죠? 탄저도 우리 두창처럼 그죠? 두창처럼 뭐가 중요하죠? 두창처럼 생화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죠?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써라. 그죠? 나중에 또 예방접종도 하고 동물 사체를 소각시켜라. 그죠? 그냥 땅에다 묻어라. 그거죠? 자, 증상은 보면 수포 생기고 피부에 구진, 수포, 뭐 가렵고 호흡곤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구진입니다. 여러분 수포는 알겠죠? 수포는 책이 차서 찬 거 그죠? 그래서 막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 같은 게 우리 간질에게 나오는 건데 구진은요. 그럼 발진과 구진의 차이는 뭐죠? 그죠? 발진보다 더 작은 것. 그걸 우리 구진이라고 해요. 구진하고 발진은 실제적으로 좀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크기랍니다. 5mm 이하냐 이상이냐. 5mm 발진이 빨갛게 된 게 발진이잖아요. 발진이 5mm 이하면 구진이라 하고 5mm 이상이면 발진이라고 하거든요. 발진은 그 안에 고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딱한 덩어리처럼 빨갛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진이라고 한다. 구진이라는 개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급성호흡기 호흡 증후군입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죠, 사스. 사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호흡기 감염병이죠. 사스도 어디죠? 외국에서 유입된 거죠. 해외 유입 감염병이 되겠네요. 그죠? 자, 침, 공기 전파. 무조건 우리 1급 감염병은 어때요? 즉시 신고해야 되죠.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네요. 치료는요, 폐렴의 질환 치료예요. 폐염증이 생긴 질환이죠. 항바이러스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까지 쓰는데 요 치료 효과가 입증이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 자, 손 씻기, 개인위생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사스는 어떻게 발생됐냐. 사스에 걸린 환자, 가족, 사스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많이 질환이 걸렸죠. 치료하면서 질환이 걸린 거예요. 그죠? 같은 공기와 같은 비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죠. 초기에는 사스는 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틀리고요. 초기에는 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객담에 마른 기침 난다. 중요하죠. 마른 기침. 사스에 걸리면 첫 번째 주에는 7일간 정도는 그 간염균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염이 안 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전염이 되고요. 호흡기 질환 심하면 기교흡이나 기관 삭간을 해야 되고, 자, 진균제, 바이러스 제제죠. 스테로이드 제제 다 쓰는데 효과가 입증이 안 됐어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뭐죠, 여러분? 스테로이드 제제는 호르몬 제제죠. 자, 호르몬 제제는 뭐죠? 만병통치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체 구조를 보이다 보면 우리 각 내분비 계통에서 호흡기 내분비 계통에서 호르몬 분비 기관에서 배우거든요. 이 호르몬은 어때요? 호르몬은 우리의 향상성을 유지하고, 그죠? 우리 균형을 유지하고, 호르몬 때문에, 그죠? 성생殖 기관도 발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호르몬 제제 약을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아요. 물론 효과도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만성 통치약이라고 우리 양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인위적인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물들을 진균제도 썼고 바이러스 제도 썼고 스테로이드 제도 썼는데 효과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건 어떻다는 거죠? 치료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사스랑 비슷하죠? 해외에서 유입된 간염병이죠. 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뭐였죠? 메르스죠, 메르스. 이것도 급성으로 호흡기 간염병에 속한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중동 지역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메르스. 터키나 중동 지역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를 유입시켰는데 균은 어디서 왔냐? 간염 경로는 unknown, 잘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와 접촉 후 발생한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낙타가 운송수단도 아니고 어때요? 보기 어렵죠. 동물원에 가서 보지 낙타도.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낙타를 보기가 생활에서 너무 쉽죠. 저희하고 다른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사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니까 호흡기 질환, 신부전, 급성 폐렴, 대증치료 뭐라 그랬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치료가 있더라. 그럼 뭐죠? 손위생 깨끗하게 해라. 우리 어때요? 지금 코로나도 손위생 잘하라고 하잖아요. 개인위생 잘해야 되죠. 재치 같은 거 코로 힘을 가르라. 그죠? 환자 접촉 금지해라.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특별한 거 뭐죠? 낙타와 접촉 금지다. 낙타 설명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답하시면 돼요. 그죠? 메르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격리하죠. 당연히 격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1급 간염병은 뭐랬어요? 음압격리, 격리도 강한, 수준이 높은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내적 접촉자는 격리해라. 접촉 후 14일까지는 능동 감시해라. 그죠? 이게 예방 중요하네요. N95 해파 맞서라.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해요. 그죠? 자, 요런 노인, 어린이, 임산부, 암 환자, 당뇨, 고혈압, 심지랑 어때요? 면역 저하자, 어쩌죠? 이런 환자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
면역이 약한 환자들은 여행을 자제해라. 왜? 외국에서 들어온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자제해라는 거고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서 할게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은 어디서 왔다? 조류입니다. 조류. 키워드는 조류가 되겠네요. 조류. 조류. 조류죠. 조류. 감염된 조류나 조류 분변의 노출을 피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쵸?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도 조류에서 감염된 급성호흡기 질환이고, 그죠? 열나고 호흡기 질환 나타나고, 그죠? 격리해라, 항바이러스 써라, 해열제 써라, 유동식 줘라. 이런 개념. 시험의 난이도는 한 C급 정도 돼요.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예요. 신종 인플루엔자는 조금 중요하죠. 조금 난이도는 A급에서 B급 사이. A급은 아니에요. B급은 아니고요. B급에서 A급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원인은 뭐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A형이다. 바이러스가 A형, B형, C형, I형 뭐 많은데 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자, 돼지독감이었다. 처음엔 돼지독감이었다. 그죠? 신종 인플루엔자. 많이 생겼죠. 우리가 간염병 때 선생님이 병원 다닐 때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는 그 전에 왔어요. 저 병원에서 사스는 환자가 오지 않았거든요.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메르스 왔죠. 메르스.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이렇게 큰 간염병이었거든요. 전염병. 돼지 간염병. 가장 중요한 건 타미프루죠. 타미프루. 실제로 타미프루가 되게 빨리 만들어졌어요. 선생님도 병원 다닐 때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줬거든요. 의료인들을 예방접종을 미리 해주잖아요. 그때 타미플도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병동에서, 선생님 병동에 우리 간호사도 인플루엔자에 걸렸었고 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걸렸었는데 그때 환자가 막 인플루엔자 검사단을 이렇게 환자랑 같이 섞어서 있냐고 막 정말 난동부렸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어때요? 코로나는 약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약물이 안 나왔는데 제 기억에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한 달, 두 달 지난 사이에 약물이 타미플이 계속 나왔어요. 타미플을 하루에 2티씩 먹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2주간 먹으면 거의 완치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타미플 얘기하면 당연히 신종 인플루엔자다. 자, 기침, 발열, 목 아픔, 코 막힘, 호흡기 질환, 이제 전형적인 호흡기 질환인데 열이 안 날 수도 있다. 우리 코로나도 무증상 있듯이 그다음에 뭐 설사, 구토까지 하는 소화기 계통 장애까지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간호사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는데 정말 이 근육통, 온몸이 정말 누가 때리는 것처럼 아픈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전신 근육통, 인후통, 몸이 계속 근육이 아프다. 그런 느낌이 많았다고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아니죠.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우리 간호사, 후배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신종 인플루엔자는 감기 같은 질환이 됐죠. 그래서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험 문제도 좀 난이도가 B급에서 A급이 아니라 그냥 B급? C급까지는 아니지만 B급 정도 되겠네요. 자,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죠. 자, 오늘 공부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급, 특특 A급은 이 디프테리아 하나예요. 디프테리아. 시험 난이도로 나온다고 하면 A 뿔, A 정도, A 정도, A에서 더 중요한 A. 디프테리아는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자, 디프테리아 균이죠. 똑같아요. 인후통, 기침, 콧물 어때요? 디프테리아는 이렇게 일자 모양 간균이네요. 그죠? 디프테리아 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외독소다.
외독소에다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온 거다. 그죠? 자, 호반. 선생님이 컬러풀하게 해놓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 잘 생기냐? 2세에서 5세 어린이 가장 잘 생기더라.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잘 생기는 외독소더라. 그죠? 호흡기로 배출된 균이나 피부 병변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에서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인두, 편두, 비강, 점막에 뭐가 생긴다? 위막이 생기더라. 위막이 뭐죠? 여기 보면 위막, 거짓, 위막, 거짓막이 생겨요. 위막 형성 별표, 위막 형성이란 말이 꼭 달라붙죠. 어디에는? 디프테리아는. 그래서 위막이 형성되면 그 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심장에 있는 근육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더라. 합병증이 심근요. 아니 호흡기 질환에서 왜 심근요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프테리아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죠. 그죠? 진단검사입니다. 시크 테스크라고 해요. 시크 테스크. 근데 가끔 시크 테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시크 테스트라는 얘기가 많죠. 근데 시크 테스트가 나와도 틀린 건 아니다. 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시크 테크, 시크 테크는 같은 검사입니다. 어떤 검사다? 피부 반응 검사예요. 우리 결핵 반응처럼 피를 뽑는 검사가 아니라 피내로 피부 반응 검사하는 검사거든요. 시크 테스트, 디프테리아 시크 테스트. 이게 계속 검사가 나올 텐데 그 질환하고 검사하고 연결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 시험에 정말 특히 그로 잘 나오거든요. 일단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한다.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 가능하죠. DTAP입니다. 이거를 디테일이라고 읽어요. 디테 예방접종 딥탭 앞에 가면 예방접종을 암기하게 될 거거든요. 딥탭, MMR, 그다음에 비형간염, 폐렴, 폐결핵 예방접종 아주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딥탭이란 뭐다? 디프테리아 화상풍 백일해다.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단독으로도 시험이 나오고요. 항상 디프테리아를 물을 때는 위막이라는 단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위막을 꼭 설명하고 위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디프테리아밖에 없어요. 자, 디프테리아는 위막을 생성한다, 형성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증상은 다 어떻다? 호흡기 질환에 간염을 생각하면 된다. 어린아이에게 잘 생긴다. 시크 테스트 한다.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왔지만 심장에 있는 근육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심근염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몰라도 꼭 이 디프테리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